네, 안녕하세요. 최근에 이제 300만 명 정도로 추계가 되고 있는 그 노무 제공자 관련해 가지고 뭐 실무상 문의도 많고요. 그 다음에 이게 앞으로 그 노무사 분들이 이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공부하는 차원에서 이 특고 이제 공식 명칭은 이제 노무 제공자인데 아마 현실적인 관행 안에서는 계속 특고로가 아마 좀 지칭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식적인 용어는 노무 제공자라는 거를 제1주제로 이렇게 좀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중간에 특고 하더라도 그 뭐 옛날 용어 쓴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이렇게 같은 거구나 라고 일단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일단은 그 요 노무 제공자 특고에 대한 고용보험법과 산재보험법의 내용이 너무나 이제 방대하게 구성이 돼 있고, 관련된 근로복지공단 자료 등이 그 현직 노무사인 저도 이렇게 그때그때 좀 따라가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이제 그 바운더리가 커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이제 저도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공부를 좀 해보려고 하는 건데요. 일단은 이제 뭐 제가 지금 찍는 요 유튜브 채널이 제가 뭐 전문 스튜디오 가가지고 이렇게 막 화장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음향 장치를 해놓고 지금 찍는 강의는 아니에요. 그냥 주말에 제가 가끔 이렇게 사무실에 나와가지고 혹은 저녁에 이제 사무실에 있을 때 혼자 제 책상에서 찍고, 지금 요 강의는 그 강의안도 그냥 그 아래 한글 파일이고요. 왜냐면 이제 나중에 모으면 제가 이제 책을 한번 써보고 싶어가지고 원고 작업하면서 그 제 얼굴도 나오지 않잖아요. 예, 사실은 요 앞에 그 영상 캠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어떤 뭐 편집 기술이 제가 좋지가 않아 가지고요. 그 또 얼굴 나오는 게 그 쪽팔리기도 하고 해서 아직은 이제 그렇게 촬영은 하고 있지 않은데, 그 뭐 이제 다른 데서 찍은 어떤 영상들은 이제 제가 얼굴 나오는 강의는 몇 개 올렸는데 일단 없는 강의가 더 많습니다. 자, 이제 이제 뻘소리는 이제 그만하고요. 일단 첫 번째 주제로 그 노무 제공자에 대한 그 정의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인터넷 글이나 많은 영상 뭐 이렇게 해서 돌아다니고 있는데, 가장 그 좋은 거는 그 해당 법을 그대로 살펴보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래서 일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산재법이라고 제가 할 거고, 고용보험법은 뭐 이렇게 글자가 이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고용보험법이라고 해볼게요. 자, 보시면 산재법 91조의 15 해서 이쪽으로 자리가 옮겨졌어요. 자, 이 지금 뭐 중요한 건 아닌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원래는 이제 유명한 산재법 제 125조라는 게 있었어요. 이 시행령도 이렇게 돼 있었는데, 자, 이 지금 조문이 옮겨갔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라는 말을 썼고, 현재는 노무제공자로 아예 그 고용보험법과 똑같이 용어를 통일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특고라는 용어를 썼는데, 그 당시에는요, 요게 이제 예전 거를 왜 보냐면, 예전 걸 보셔야 이해가 더 빠르거든요. 자, 보시면 그 당시 정의에 따르면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그러니까 어떤 그 근기법상 근로자는 아니에요. 그래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정책적으로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다.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산재법에서는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각 호에 모두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행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건 과거 거를 소개시켜 드리는 거니까 제가 뭐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그 당시에 이 지금 각 호의 내용 중에 1호가 요 메인이라는 뜻의 주로 하나의 사업의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한다라고 해서 이른바 전속성 요건이 있었어요. 이 전속이라는 거는 잘 아시다시피 이게 오로지 전자이기 때문에 그 뭐 완전히 그 뭐 100건 중에 100건을 다 한쪽에서 일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8할, 9할 이상은 그쪽에 귀속이 돼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제 한림법학원에서 강의할 때도 저하고 한림법학원하고 전속 계약을 체결을 해서 그 당시 제가 강의했던 노동경제학을 타 기관에서 못한다라고 해서 이제 계약금을 받고 그랬었거든요. 자, 근데 이 전속성 요건이 올해 2023년 7월 현재 폐지가 됐어요. 그러면 예전에 저로 비유하면 뭐 한림에서도 강의하고 합격에서도 강의하고 노단계에서도 하고 뭐 프라임에서도 한다. 이게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면 제 보험 관계를 설정을 할 때 이 네 개 학원이 사업주로서 저와의 어떤 그 각 계약 주체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좀 뭔가 복잡해지잖아요. 그래서 125조에 있던 조문들을 현재는 별도의 챕터 3장의 4 해서 이름도 아예 전속성이 빠지면서 그 노무 제공자로 고용보험법과 똑같이 통일을 해서 일원화를 시켰어요. 자, 그러면 그 법에 따른 정의는 여기 이제 화면에 제가 파란색 음영 처리한 이쪽에 나와 있는데, 일단은 보시면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 이제 질문이 많은 화물차주 같은 경우는 어떤 대학생이 짐을 좀 날라달라고 그 의뢰를 했어요. 자, 그랬을 때 그 대학생이라고 하는 학생 개인은 그 사업을 하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계일 때는 노무 제공자를 보지 않아요. 그리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한다, 이 말은 어떤 그 유급으로 본인이 월급을 주는 근기법상 근로자가 없어야 돼요. 있으면 이분은 그냥 일반 사업주가 돼요. 그리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다, 이 방법은 이른바 부가세를 끊을 수도 있고요. 3.3% 인적 용역 소득이 될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한 거는 이제 구체적인 법에서 하나하나씩 이제 마련이 돼 있고요. 중요한 거는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 필요성이 있어서 대통령령인 시행령으로 정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시행령으로 정하는데 현재는 그 범위가 산재법이 더 넓습니다. 고용보험법도 그 고용보험법상 시행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는 산재가 더 큰 집합을 차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보통의 전통적인 노무 제공자 특권은요, 사업주로부터 직접 노무 제공을 요청을 받죠. 하지만 요즘에는 디지털, 그 다음에 이제 앱 등이 많이 생기면서 중개 알선하는 이른바 온라인 플랫폼 사이트들이 많죠. 그래서 이 형태로 어떤 그 노무의 제공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용어를, 그 플랫폼이란 용어, 그 영어를 그대로 갖고 와서요, 플랫폼 종사자라고 하는 용어를 정의하고 있는데, 이 플랫폼 종사자는 이 플랫폼에 매몰되시면 뭐 다른 어떤 형태의 직종이라 생각하시겠지만 이분도 그냥 노무 제공자예요. 플랫폼 종사자도. 근데 근기법상 근로자가 아니니까 플랫폼 근로자라고 안 쓰는 거고, 여기 종사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다만 앞에 플랫폼이 있다라는 거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이 루트를 통해서 제공하는 노무 제공자예요. 그러면 이 어떤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플랫폼 운영자인데, 그러니까 플랫폼을 만든 개발자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분들은요, 그 플랫폼 종사자의 노무 제공을 순수하게는 중개 또는 알선만 하고 그 중개 알선 수수료만 받는 분들이에요. 근데 이 플랫폼이라고 하는 거대한 생태계를 만들어 놓으면 이 플랫폼을 이용해서 이제 영리를 추구하는 사업자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뭐 저희 사무실에 있는 뭐 홍대나 신촌 센터에 어떤 배달을 하는 그 어떤 그 구역을 받고 들어가는 사업자 같은 경우는 그 위에 있는 어떤 배달 알선에 대한 그 사이트에 들어갈 텐데, 그 개발한 회사가 운영자고요. 그 안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이제 배달 종사자를 그 뭐 채용은 아니지만 서로 이제 계약을 하면서 노무 제공을 하게끔 하는 보통의 이제 사업자를 지금 플랫폼 이용 사업자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플랫폼 운영자가 플랫폼 종사자의 노무를 직접 받아서 사업을 영위한다, 이 말은 이 운영자와 플랫폼 이용 사업자가 똑같은 거예요. 본인이 개발하고 본인도 이용하고요. 그럴 때는 플랫폼 이용 사업자로 본다, 이 말은 그 플랫폼을 개발했다라는 이유로 어떤 원천 징수나 이 보험 행정에서 제외시키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산재법 91조의 15 같은 경우는 되게 길게 정의가 되어 있는데, 이 고용보험법으로 가보시게 되면은 구체적으로 용어의 정의 쪽에서 하고 있지 않고요. 그 77조의 6에 따라서 노무 제공자인 피보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쭉 보시면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서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일정한 대가를 받는다 해서 느낌적으로 위에 있는 산재법과 거의 유사해요. 그냥 실무적으로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다른 이유는 대통령령으로 여기도 정하게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는 범위가 넓지가 않아요. 자, 그 이유는 지금 이 노무 제공자 직종을 시행령에서 이렇게 따로 한 거는요, 각 보험의 고유 목적이 신속한 재해 보상이냐 아니면은 실업급여 지급 등 어떤 모성보호 사업 등을 할 거냐 이거예요.
그럼 이제 재해보상 같은 경우는 정률 보상 방식에 따라 가지고 신속한 보상이 중요하고 사고의 확률과 대수의 법칙이 나오면 이 보험을 실행할 수가 있는데, 이 고용보험 쪽은 실업급여를 지급하려면 어떤 일반 임금 근로자의 형평성도 따져야 되고 특히 소득 파악이 되게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일부 직종 가지고 먼저 시행을 하고 점점 넓혀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5년, 10년 지나면 고용보험법상 노무제공자하고 산재법상 노무제공자는 거의 이제 맞닥뜨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범위가 똑같아질 것 같은데, 아직은 시작 자체도 산재법에서 먼저 했고요. 그 고용보험법은 국세청과의 자료 연계 등 그 행정을 위한 준비 기간이 사실상 되게 복잡하고 길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로 아직까지는 고용보험의 그 노무 제공자가 산재법상 노무 제공자의 약간 부분 집합격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는 이렇게 확 눈에 띄진 않지만 아직까지 뉘앙스는요. 고용보험법은 앞서 말씀드린 보험행정의 담보를 위해서 그 전속성 요건을 그 묵시적으로 깔아놓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직종별로 하나하나씩 이제 살펴볼 건데, 그때 각 보험의 목적과 전속성 요건 이 부분을 잘 보면서 양자의 차이를 이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